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롱 포지션 여러분과 숏 포지션 여러분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브랜베어 시간입니다. 오늘 분류스 이렇게 정리합니다. CPI와 PPI 하락 그리고 소비 심리 상승을 목격한 월가가 진짜로 침체 없는 상승의 무게를 실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에서 아이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인도, 새롭게 형성되는 미러 관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플레 국면에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 한숨 짓던 소비자가 이제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물가보다 내 월급이 더 오르고 있습니다. 베어뉴스 이렇게 정리합니다. 1,000만 원이 넘는 명품백을 만드는 글로벌 명품 회사들이 매출 감소에 직면해 이를 반영한 시장이 이들 업체의 주가를 내려치고 있습니다. 유럽이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이 푸아그라를 덜 먹고 스페인 사람들이 올리브오일을 덜 쓰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주식인 파스타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25년까지 회복하기 힘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여전히 경기 침체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어뉴스부터 가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유럽 증시에서 까르띠에, 아펠 등 명품 브랜드를 대거 보유한 리치몬드 주가가 10% 넘게 급락했는데요. 실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분기 실적은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 이게 결정타였는데요. 미국에서의 판매 감소, 이거였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감소와 아시아 시장에서의 강한 리바운드를 본 시장이 주가를 이렇게 10%나 하루 만에 밀어버렸습니다. 리치몬드의 고객은 미국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중국인데 중국은 뭐 아시다시피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고요. 미국에서 매출이 버텨주지 않으면 사줄 사람이 별로 없는 상황인데 아시아 시장에서의 강한 회복에도 미국 매출이 별로라는 게 알려지는 순간 주가가 나락으로 간 것입니다. 그 덕에 프랑스 시총 1위죠. LVMH나 에르메스 주가 역시 이날 약세를 보였습니다. 겉으로 탄탄해 보이는 미국 소비시장 일부가 분명히 균열이 가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김치 소비를 줄였다. 이러면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그걸 줄여?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이럴 일이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 경기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가난해지는 유럽이 점점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시면은 이 프랑스 사람이 푸아그라를 덜 먹고 와인을 덜 마시고 스페인 사람들이 올리브 오일을 덜 쓰고 핀란드 사람들이 바람이 부는 날만 사우나를 하도록 이렇게 사회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사우나까지 이렇게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덜 해야 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더 읽어보면 독일 사람은 고기와 우유 소비를 줄이고 그리고 이 이탈리아죠. 이탈리아에서는 이 파스타가 주식인데요. 이 파스타가 주식인데 가격이 2배가 뛰니까 경제장관이 위기 대응 회의를 열었습니다. 물가 안정 차원에서. 장바구니 물가가 장난 아니란 얘기인데요. 중산층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이 브뤼셀이면은 그 굉장히 잘 사는 유럽 도시인데 One of the Europe's richest cities 나오죠. 여기는 선생님과 간호사가 이 트럭에서 하는 반값 세일장에서 주로 장을 본다고 합니다. 이 트럭장은 뭐냐면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거를 슈퍼마켓에서 모아서 트럭으로 가져와서 여기에 이제 파는 건데요. 여기에 긴 줄을 서서 장을 봐야 할 만큼 장바구니 물가가 좋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 2008년 이후 소득을 보면요. 미국이 이렇게 느는 사이에 유럽의 대다수 국가,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모두가 19년 이후에 소득이 줄고 있습니다. 소비 지출상의 격차는 정말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요. 이거 보면 팬데믹 이후에 소비자에게 직접 현금을 살포한 미국의 정책이 결론적으로는 경제상으로는 먹혔다. 물론 인플레는 낮지만 경제 회복에는 상당히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그 유럽이 인플레가 안 난 게 아니거든요. 유로존 전체가 금리를 올리는 국면 아닙니까? 아직은 이렇게 밑바닥 체력이 고갈된 가운데 높아진 금리는 유럽 경제에 더 치명타가 될 수 있고 이는 결국 2010년 피그스 사태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합니다.
이때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이었죠. 그리스의 경우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아서 2010년 IMF 구제금융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때 그리스는 유로존 편입으로 인해서 나라 경제 전반에 거품이 형성이 됐고 경제가 흥청망청 돌아가면서 결국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당시 나스닥 역시 2010년에 이렇게 유럽이 망가지니까 단기 조정을 상당히 세게 겪었는데요. 근데 또 길게 보면 사실 참 이게 결국 존버가 답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장기 그래프로 보면 2010년에 어떤 이 조정이 굉장히 미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참 이게 미국 경제의 힘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위기라는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요.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라이추라 애널리스트가 2025년까지 추가로 35%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얼마 전 샌프란시스코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시기를 꼭 바라고요. 이 뉴욕과 샌프란을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면서 상업용 부동산 충격이 상당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자, 분류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 골드만삭스가 경기 침체 가능성을 확 낮췄다는 얘기 저희 월가월부 채널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같은 경향이 BOA 설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BOA가 글로벌 펀드 매니저에게 설문을 한 결과 노 리세션을 전망하는 비율이 5%에서 19%로 확 늘었습니다. 여전히 48%는 올해 말 내년 초에 다운 사이클이 올 거라 보고 있지만 그게 소프트 랜딩이 될 거란 그런 설문 비율이 68%에 달해서 하드 랜딩을 전망하는 21%를 압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도가 아이폰 판매 5대 시장에 진입했는데요.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집계 결과 인도는 2분기 아이폰 판매량 5위에 올랐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를 제쳤습니다. 인도 아이폰 시장은 1년 사이에 무려 50%가 성장했고요. 전체 아이폰 중에 약 4%가 인도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폰 인도 점유율이 이제 3.4에서 5.1로 올라갔는데요. 이게 만약에 10%가 되면 글로벌 아이폰 판매량은 훨씬 늘어나는 거죠. 15, 20이 되면 어떻습니까? 애플 입장에서 인도는 완전히 미개척 노다 시장입니다. 또 지금 애플이 중국에서 공장을 빼서 베트남 그리고 인도로 옮기고 있는데요. 중장기 인도 시장의 잠재력에 애플도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넥스트 차이나는 확실히 애플 입장에서 인도다. 인도에서 잘 팔리는 만큼 애플 실적은 올라간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이게 제가 조금 인상 깊게 본 뉴스인데요. 그동안 미국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피해의식이 상당했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월급이 올라도 인플레가 워낙 셌기 때문에 내 월급이 날아가고 있다. 이런 피해의식이 가득 차서 내 월급이 더 올라야 한다. 단결, 투쟁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보시면 약 2년 만에 드디어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넘어섰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사람들 마음이 좀 푸근해지죠. 월급이 좀 올랐으니까 마트를 갔는데 물가는 그대로다. 이러면 안심이 되면서 임금 올려달라는 압박도 덜하게 되고 이런 게 고용시장의 전반적인 안정 이런 쪽으로 기여하게 됩니다. 이번 데이터는 아직은 탄탄하게 보이는 미국 고용시장이 특히 임금 측면에서 본 시장이 열기가 식을 수 있다. 이런 모습의 단초를 보여주는 그런 좋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브랜비어 제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여전히 여러분들의 사랑이 많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많은 사랑, 많은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